네, 동경닌겐 시즌2 12화 그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예! 아, 오디오 꽉 찼다. 어떻게 하면 비는 거지, 오디오가? 그러니까 말이야. 한 명 빠져도 티도 안 나는데요? 그렇죠. 아, 우리끼리 이렇게 잘하는데 굳이 필요가 있었나? 굳이 필요는 없는데 굳이 해달라고 하면은 다시 뭐 검토 정도는. 그렇지. 아, 그리고 그 친구가 파스타를 참 잘 만들었어. 이름이 뭐였더라? 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 뭐 다음에 파스타 먹을 때 한번 물어보지 뭐. 그래요. 오케이. 예, 1부에서는 한국에서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유튜브 컨텐츠 일본의 마케이누 세대로 인해서 일본의 페미니즘은 말아먹었다, 죽었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과연 이게 어떤 건지, 그리고 일본의 마케이누 세대가 과연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제 생각으로 이 마케이누의 세대, 그리고 이 현상은 세계 어디에서든 크고 작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단지 일본에서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꽉 짜여져 있고 그 중에 결혼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수행하지 못하는 여성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있는 게 좀 사실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케이누라는 용어가 형태를 가지고 생겨난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제가 맞게 이해한 거예요? 네, 아주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그대로 대변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확실히 네. 일본이 전통적인 성 역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네. 그 약간 이게 뭐랄까 1980년대 이후로 막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이제 여성의 인권이 높아지면서 예. 여성이 많이 사회적으로 진출을 하다 보니까 음흠. 이제 그러니까 결혼과 결혼 육아와 이제 직장 중에 직장을 선택하는 여성들도 상대적으로 많아진 거잖아, 과거에 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일본은 특히나 전통적인 역할이 강하다 보니까 그 괴리감, 지금 나의 현상과 주위에서 기대하는 거에 대한 괴리감이 달라져서 많이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책도 내고 이제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이 마케이누 세대라는 말은 방금 제이쿤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일본인 여성 작가가 처음 사용을 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신이 마케이누라는 조건에 부합을 했었죠. 책의 서평을 보면은 나도 마케이누다 라고 손을 드는 여성들의 댓글들이 뒤를 이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여성들이 과연 자존심이 낮아서 그렇게 손을 들었을까요? 저한테는 자기 자신을 유머와 위트의 소재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있어 보였거든요. 자기 객관화가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좀 희화화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자존감에 금이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긍정적인 걸로 봤어요. 근데 반대로 지금 한국에서 누군가가 30대 미혼 여성을 싸잡아서 마케이누 세대, 루저 제너레이션이라고 표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전쟁이야. 그때부터 전쟁이지.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야. 그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제 누군가 유튜브에서 이런 말 했다. 좌표 찍히고 테러 당하는 거죠, 댓글창. 안 그래도 그런 여성 단체들이 네. 조직화가 잘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군가 디스를 했다라는 말이 올라오면은 순식간에 거기 있는 화력들이 총출동을 해서 테러를 하는 식으로 공격을 당하니까 이게 정상적인 방식이라고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나 이게 진짜 상상만 해도 무서워요. 비슷한 일들이 우리가 일부에서도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과거에 180cm 이하의 남자는 루저다라고 했을 때 맞아요. 남자들이 엄청나게 들고 일어났었지. 그쵸. 들고 일어났었는데 문제는 이 상황, 이 마케이누라는 일본의 상황을 보면은 일본인 여성이 자기를 포함한 그 세대들 그리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루저 제너레이션이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쵸. 가령 이제 한국에서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여성이 이제 자기와 같은 여성들에 대해 가지고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해도 이게 일본처럼 흘러가진 않을 것 같거든. 그럴 경우에 이제 흉자. 이게 좋은 말은 아닌데 네. 남자한테 꼬리치는 여자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 역시 테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이거는 단지 한국인 남자, 한국인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한국인 자체가 자기 객관화가 좀 덜 되거나 아니면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성인권과 요즘 핫한 주제죠. 남녀 성대결에 대해서 일본의 케이스와 비교해가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도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한국인인 제가 보기에는 앞만 봐도 한국보다는 일본에서의 여성 인권이 훨씬 낫거든요. 훨씬 낫다라는 말은 로우합니다. 아, 예, 인권을 훨씬 덜 챙겨줘요. 네네네. 이거에 대한 사례는 진짜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어요. 가령 TV, 일본의 좀 심야 시간대에 TV쇼 버라이어티 방송을 보게 되면은 패널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막 웃고 떠들고 하는데 그 뒷 배경에 한 여자가 되게 야한 비키니를 입고 그냥 앉아 있어요. 네네. 그 사람의 역할은 뭐냐? 그냥 몸을 보여주는 거예요. 분위기를 위해서. 걔가 네네. 무슨 발언을 하냐 하면 그건 또 아니야. 단순히 그걸 위해 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여성의 성상품화에 100% 걸리는 거지. 그리고 또 일본에 제가 처음 와가지고 지금은 좀 줄어들었는데 보고 놀랬던 게 전철을 타려고 이제 전철역 가게 되면 그 벽에 포스터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쵸. 어떤 거냐면은 치안은 범죄입니다. 아, 누가 몰라 치안 당연히 범죄지. 근데 굳이 그 포스터를 붙여놓는다는 거는 그만큼 일본의 치안 범죄가 많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지금까지 제이쿤도 본 적 있지 않아요? 치안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포스터. 포스터. 아, 알아요. 포스터 네. 본 적 있죠. 주변에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저는 들어본 적 없어요. 아 진짜로? 치안을 만나. 아니, 근데 물론 일본 여자들이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 걸. 잘, 그러니까 만약 당했다고 해도 당했다라고 얘기를 잘 안 해서 그런지 저는 들어본 적이 없긴 한데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 정말? 들은 적이 없다고 해서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닌데 네. 저는 모르겠다. 나는 이때까지 사귀었던 그냥 친구라든가 아니면 실제 이제 연애를 했었던 여자친구들 얘기, 일본인 얘기를 들어보면은 열이 있으면 그 중에 한 9 정도는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 어느 정도 심각하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가벼운 성추행, 전철에서의 치안 같은 것들은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이래 가지고 물론 좋은 것도 아니고 일본인도 그게 나쁘다는 건 있지만 그만큼 이제 여성들의 인권이 낮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일례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일본으로 돌아온 이토 시오리라는 여성 프리 저널리스트가 있는데 그분이 좀 예뻤어요. 근데 그분이 뭐 일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번 반짝 화제가 됐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일자리 소개를 받기 위해 TBS 텔레비 워싱턴 지국장과 식사 겸 술자리를 가진 직후 성추행을 당했어요. 좀 심하게. 어느 정도 수위예요? 뭐 내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강간 수준? 아, 삽입만 안 했다? 아니야, 삽입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해. 그러면 성폭행 아닌가? 뭐 그렇지. 어메이징. 그렇게 당했는데 이분은 이제 미국물을 좀 못 본 사람이라 가지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공론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뉴스에도 나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았어. 사실은 한국에서 만약에 어떤 언론인이 지위를 통한 권력을 이용해 여기자를 강간했다. 뭐 강간이라는 거는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성추행을 했다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거는 크게 화제가 될 텐데 그렇게까지 붕업되진 않았어요. 붕업되진 않았고 그에 대해서 기자가 소송을 걸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저는 일본의 여성에 대한 인권이 상당히 낮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보다. 저는 이제 느끼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우선 첫 번째 TV쇼 비키니 배경인 그러니까 배경이죠. 그냥 몸을 보여주는 몸매를 부각시키는 옷을 입고 그런 여자가 있다는 게 이퀄 여성 인권이 낮다는 걸까에 대해서 고민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레이싱걸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졌고 또 라운드걸도 막 문제가 많았고 그리고 또 치어리더 그리고 뭐 미스 코리아 그라비아 아이돌도 없애 그리고 이런 뭐 TV쇼에서 몸매 노출되는 여자들 다 없앤다고 치면은 이게 과연 정말 여성 인권을 높아지게 하는 걸까요? 이 여자들은 어떻게 보면 직업 아닐까요? 네네. 이 직업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 이 사람이 이 직업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을 그런 운동이라든지 그렇죠. 다이어트 관리라든지 이런 걸 다 부정을 하고 이 직업을 없애는 게 정말 여성 인권을 위한 걸까?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건데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진짜 나는 좀 불편했던 게 비키니를 입고 배경이 된 분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너무 작았던 거예요. 무슨 와가지고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이분의 존재는 그냥 야한 옷을 입고 거기에 있는 거 딱 거기까지였단 말이에요.
나는 그 부분은 솔직히 좀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제이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확실히 그것도 그분이 가진 전문적인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걸로 한 번 나올 때마다 뭐 200만 원을 받아. 아, 그럼 나도 비키니 입지. 불러만 주면 입지. 아무튼 그런 것도 일단 첫 번째 제가 생각했던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치안에 당한 건데, 이거를 그 여성이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 이퀄 또 이것도 여성 인권이 낮은 건가 라고도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 부분은 여성 인권이 낮다기보다는 여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배려가 사회적인 없다. 예. 사회적인 배려가 없다. 네. 그거라면 저도 이제 이해를 합니다. 네, 확실히 네. 너무 노출이 많이 되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네, 네. 특히나 이제 뭐 일본에서는 그거 있잖아요. 여성 지정 그 칸이 있어가지고 출퇴근 막힐 때는 여성들만 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직 부족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사회적인 배려가 부족한 건데 그거를 가지고 이걸 여성 인권이 뭐 막 처참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를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일본에서는 뭐 나름 오래 살고 있고 한국에는 잘 안 들어가다 보니까 한국의 사회 분위기를 체감하기는 어려워요. 이건 그쵸. 비단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일본에 살고 있는 많은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국인이 제이콘도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한국의 사정을 인터넷 신문이나 커뮤니티 그리고 한국의 지인들과의 통화를 통해 가지고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가끔 가다가 한국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오래 못 있잖아. 맞아요. 뭐 실제로 그 나라의 어떤 지역의 분위기를 느끼려면 그래도 한 달은 있어야 거기에 동화돼 가지고 이렇구나라고 느낄 텐데 그게 아니면은 그냥 한 3일 4일 있다가 나오다 보니까 그건 단순한 정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 파악을 못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약간 일본 넷 우익이랑 비슷한 건데 인터넷상에서는 우익이 겁나 많아. 다 우익이야. 근데 실제로는 우익이 없어. 안 보여. 맞아. 그런 거랑 비슷한 것처럼 한국도 어쩌면은 저희는 가보지를 못하니까 요즘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은 이렇게 해도 실상은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희망. 있어요. 나도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네네. 근데 커뮤니티에서 그런 걸 봤는데 야, 이 진짜야? 진짜 한국 이래? 근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100% 그래는 또 아닌 것 같아. 한 그 중에 한 50% 정도 그래? 그래도 꽤 높다. 높지. 네. 예. 예, 그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를 습득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근데 제 체감상 2년 정도 전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남녀 성갈등이었죠. 저는 이제 그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대학교 4학년 때가 몇 년도였나요? 그때가 2019? 2019? 2019가 아니구나. 2018. 2018년도. 너 되게 생각보다 젊구나. 무슨 의미예요? 아무튼 2018년도인데 그때 이제 에브리타임이라는 앱이 있어요, 형. 형은 모르죠? 형은 모를 거야. 죄송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대학교 어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에브리타임에서 자기 대학을 설정을 해. 네. 그러면 이제 그 대학인 사람들끼리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채팅방이 아니라 뭐 게시판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너 혹시 다모임이라는데? 다모임이 아니? 몰라요. 요즘 누가 그렇게 인터넷 사이트로 해? 다 핸드폰 어플로 하지. 옛날에 그랬다고 이거. 야, 라떼는 말이야. 카레슈? 아무튼 이렇게 에브리타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막 올라오는데 3학년, 4학년 그때부터 그런 남녀 갈등 글이 엄청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제일 민감하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이상함을 느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대학교에서만 있었던 게 점점 영역을 확장시켜서 네네. 커져서 이제 형이 느낀 게 이제 2년 전.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느끼는구나. 기폭제는 강남역 살인사건. 맞아요. 그건 있어요. 그게 2017년도였나요? 그때 이후로 급격히 확장을 하면서 2018년도 때 이제 대학교 애들이 물들어가고 이제 2019 그때쯤 되면서 이제 사회적 현상으로 많이 퍼지게 되면서 이제 형 같은 이제 노딱 노인은 아니고 노인이야. 이제 아저씨들도 알게 됐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구나. 그거에 대한 인식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외국에 있다 보니까 약간씩 다른데 제 인식은 이랬어요. 남녀 성갈등의 시작은
서양에서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었던 PC, 정치적 올바름이죠. 그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발언이 한국 인터넷에서 확산되면서부터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곧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자 권리를 지키자라는 인식은 미투 운동으로 옮겨갔었고요.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 대한 비판이 매일매일 이어졌어요. 결국에는 이런저런 사건들의 발생과 함께 여성 인권에 대한 주장, 한국 남성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더군요. 그리고 그 근간에는 페미니즘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자주 들어가는 한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매일같이 페미니즘 그리고 한국 여성에 대한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거 보면은 좀 슬퍼요, 사실. 아, 맞아. 아니, 이렇게 말하면 되게 내가 옛날 사람 같긴 한데 맞아요. 내가 옛날 사람. 닥치라고. 내가 한국 살고 있을 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 러브 앤 피스. 러브 앤 피스. 평화로워? 여자 남자 사이 좋았어. 왜 서로 갈고. 작년 10월 달쯤이었나? 일본에서 영화관에 갔었는데 다음 달 개봉할 영화에 대한 팜플렛이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보러 갔었는데 어떤 영화 뭔지 알아요? 저는 알 것 같아. 아 진짜? 네, 저는 알 것 같아. 그렇지. 오늘 이 얘기하는데 이게 나와야지. 82년생 김지영. 네. 네. 저는 그걸 보면서 드디어 자랑스러운 K-팝, K-푸드에 이어가지고 K-페미니즘까지 일본에 들어오는가 싶어가지고 더럽게 감개무량했지. K 국뽕 펄럭.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주변에서 혹시 일본인들이 82년생 김지영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이때는 딱 그때 아닌가? 이때가 무한극장이래. 무한열차. 아니. 그때 아닌가요? 작년 10월 달이니까. 작년 10월 달이면은 다르구나. 그때 오히려 코로나 터져가지고 개봉하는 영화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버프를 받았다면 받았을 수도 있지. 제일 좋았을 때인데 들어본 적은 없네요. 일단은 숫자를 좀 볼게요. 일본에서도 엄청 화제가 된 기생충의 경우,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의 경우에는 일본 내 흥행 수입이 45억엔이었습니다. 이때 장난 아니었죠. 진짜 엄청났어. 어느 정도였냐? 아마존에 그 짜파구리로 상품이 팔렸어요. 알아요? 아마존에서 짜파게티 플러스 너구리를 묶어서 팔아. 가격이 미쳤어. 한 봉지 그러니까 5개 해서 10개거든요. 근데 가격이 한 2,000엔. 야씨, 그 사기꾼들이야. 10봉지에 2만 원을 받아? 뭐 아무튼간 기생충의 흥행 수입이 45억엔인데 반해서 82년생 김지영은 1억 5천만 엔 정도의 흥행 수입을 올렸습니다. 30분의 1. 그쵸? 그렇지? 30분의 1이지. 필름마크라는 일본의 영화평가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반인도 감상평을 쓸 수 있거든요. 기생충의 경우에는 감상평이 5만 건이 넘게 달렸어요. 네네. 근데 김지영은 어느 정도 달렸을 것 같아요? 한번 맞춰봐요. 흥행 수입을 보면 30분의 1이잖아요. 예. 30분의 1이어야지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82년생 김지영에 대해서 달린 감상평의 수는 4,000건이 조금 넘는 정도였어요. 물론 흥행 수익과 감상평 숫자가 좋은 영화, 그렇지 않은 영화의 절대적인 척도는 아니죠. 그래도 크게 흥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쵸. 이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컨텐츠가 일본 내에서 아주 인기가 또 없었던 건 아니에요. 특히나 이번에 알아보면서 좀 놀랬던 거는 영화 이전에 판매를 시작한 82년생 김지영의 번역서입니다. 저도 이거 서점에서 몇 번 봤거든요. 진짜로? 네, 근데 포스터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보기 좋게 돼 있어요. 좀 밀어주는 느낌이 있었지. 밀어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소설이 일본에서는 얼마가 팔렸을까요? 잘 팔렸다. 잘 많이 팔렸다. 우리 적당히 잘 팔렸다. 표정 연기 빼고 연기는 못하는 우리 제이군. 20만 부입니다. 저 양아치 연기는 잘해요. 기대하고 있어. 일본 내에서 이 책이 20만 부가 팔렸거든요. 일본에서도 지금 출판 시장이 많이 죽고 있어가지고 그쵸. 소설이 20만 부가 팔리면은 그거는 베스트셀러예요. 더군다나 번역 소설로서는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대박 쳤다고 봐도 돼요. 그쵸. 물론 이거를 구입한 주 구매층은 20대에서 60대의 여성이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설을 보고 또 영화를 봤는데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서 우리는 왕자님이 필요 없어요 를 외치는 거를 봤나요? Girls can do anything. 네, 그거는 본 적이 없네요.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큰 목소리를 내고 결집하기를 두려워하는 일본인들의 습성.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필름마크라는 사이트에서 본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여성분의 감상평으로 대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제이쿤한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이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일본 여성분의 감상평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상평을 보면은요, 남자들이 다 나쁘다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남성으로부터 불합리한 일을 당하다고 느끼는 적은 많아서 이 말할 수 없는 이 답답한 감정을 이 지영 씨가 대변해 줬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은 서로 존중하는 것이지 상대 성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되지만 남성은 남성들만이 느끼는 힘든 점이 있고 여성의 괴로움을 무시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남성과 여성 모두 서로가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나는 감상평이었어요. 네, 이겁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 영화를 봤을 때 그래 한남들은 나 불태워 죽여야 돼 가 아니라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협력을 하자는 생각을 해요. 공존이죠. 그쵸?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마케이누라고 불렀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웃어넘길 수 있어요. 제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에요. 뭐 책 한두 권 읽은 게 다고 사실 그 내용도 오래전에 본 거래 가지고 가물가물하거든요. 과거에 제가 읽었었던 페미니즘 책의 골자는 이거였어요. 남성에게 여성들은 많은 것들을 뺏겼으니까 그것을 되찾자라는 게 아니라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아동과 장애자 등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사상, 그러므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더 서로를 위해 나갈지를 생각하는 사상이라는 것들이 그 책의 골자였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런 사상이라면 인류를 위해 가지고 참 필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보게 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에피소드 4편 오덕연구소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네. 우모레타코의 니주 고넨노 신지스 라는 다큐멘터리였는데 뭐 한국어로 말하자면 이제 묻혀진 목소리 25년의 진실이라고 되겠네요. 이 다큐멘터리는 48분간의 다큐멘터리고요. 그때 당시에 후쿠시마 피난소에서 있었던 성폭력에 관련된 성폭력을 당한 여성분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거 그때 하셨잖아요. 한번 했었죠. 네. 사람이 살다 보면 우려먹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런 거 하고 어? 아니, 남자가 말이야. 바람직하다고 이런 식으로 그 뭐랄까 넣어가지고 홍보하고 얼마나 바람직해요. 이 사람의 역시 말을 끝까지 멋진 들어봐야 남자야. 네, 자세한 내용은 과거의 에피소드 4-3의 오덕연구 2011 후쿠시마 숨겨졌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우리 때 확실히 우려야 돼. 끼어팔기. 오늘 이야기할 내용과 겹치는 부분도 그리고 겹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 후쿠시마 다큐에 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주인공이 어떤 분들이라면은 일본의 여러 여성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고요. 처음에는 과거 오래전에 있었던 한신 대지진에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받았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의 피해에 집중을 했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일본 정부의 미흡했던 대처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해서 데이터로 다 남기고 수치로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에 이제 후쿠시마 사건이 터졌죠. 그렇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은 레포트를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레포트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대책을 세웠었는데 그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당시에 피해를 입었던 여성뿐만이 아니라 그때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다 입었잖아요. 그쵸. 물론 남성도 있었고 거기에는 아동도 있었고 장애자분들도 있었죠. 노인도 있었고요. 이런 분들이 모두 다 다음에 혹시 비슷한 사건이 있었을 때 같은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레포트를 썼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여성만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이죠. 이건 제가 봤던 페미니즘 책의 골자와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상을 현실화시킨 거죠, 이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엄청 찬성을 해요. 정말 좋고 이런 분들도 사실은 페미니스트예요. 이분들은.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페미니스트라고 욕을 먹었었어요. 사실 이분들이. 뭐 왜 이렇게 여성 인권만 하려고 하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지만 이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활동을 계속을 해서 얻어진 데이터가 언제 쓰였냐면은 군마에서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당시에 또 피난소를 차렸었는데
후쿠시마의 피난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로 간에 프라이빗한 공간이 없었다는 맞아요. 거예요. 나눠지지 않은 거. 예, 예. 저번에 제이쿤이 말했었죠. 기생충에 나왔던 그 체육관처럼 네네. 그냥 넓은 데다 몰아놓고 알아서 살아라. 네, 맞아요. 이런 활동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이제 여성들의 많은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 남자들이 이제 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를 레포트에서 분석을 해서 군마대 지진 때는 파티션을 제일 먼저 공급을 했었어요. 예. 개인적인 작은 공간에서도 개인적인 뭔가 최소한의 프라이빗을 가질 수 있는 파티션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때 당시에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줄었고 거의 없었던가 그랬었어요. 멋있지 않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뭐랄까 개선하려는 게 참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혜택은 여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진 피해자가 그런 혜택을 받았죠. 네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만약에 그 단체가 오직 여성에 대한 대책만 세우고 그런 군마 대지진 때 이제 여성을 위해서만 모든 대비를 해주고 그들을 위했다라고 하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던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렇죠. 예를 들면은 여성 전용 쉘터 그걸 만들어. 그러면 이제 다 이제 공격을 하려고 가겠죠. 그리고 여성만을 위해 가지고 무슨 무자를 공급을 한다던가 네. 이러면 주변에서 보고 있는 남자들 그리고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빡치겠지. 더 싸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좁은 공간에서 더 싸우고 오히려 사건이 더 늘어났겠지. 이런 것처럼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페미니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있어야 되는 사상이라고 봐요. 이게 약간 그거랑도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지 시설 같은 거를 만들면은 혜택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혜택은 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데 그 영향이 다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밤 늦게 귀가를 할 때 불을 켜주는 거, 가로등을 하나 더 놔서 불을 켜주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특히나 여자들이 퇴근할 때 더 안심할 수 있고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방향성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를 여성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그 여성들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이런 식으로 혜택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하는 여성 전용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뭐 그런 거죠. 예. 저는 이런 한신 대지진, 후쿠시마 지진, 그리고 군마 지진으로 이어진 이 상황은 사회의 일부 축소판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균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한 특정 집단을 위한 혜택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정책을 피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결국에는 지금은 조금 만약에 혜택을 덜 보고 있는 집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단도 나중엔 결과적으로 회피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지도 않을 테고 이런 식으로 페미니즘이 진행하는 게 제 나름대로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결과의 공평이 아닌 기회의 공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이쿠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남녀 성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일단 건강하진 않죠. 그러니까 어차피 한 나라의 같은 국민이잖아요. 근데 이제 소모성 싸움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이게 지역 갈등, 지역을 조장해가지고 충청도랑 경상도랑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장을 하고 결국 누군가는 이득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랑 똑같이 그냥 소모성인 거잖아요. 그냥 이게 애들이 싸워가지고 뭔가 더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서로 시간 낭비하고 나라가 점점 쇠약해지는 결과만을 초래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잘 봉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약간 지금까지는 그걸 오히려 조장하는 정책이라는 게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기회의 공정이 아닌 결과로서 공정하게 맞추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일단 한국은 점점 여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죠. 인구 숫자로 보면. 뭐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정말 인구 전체 인구가 예를 들어서 남자가 4고 여자가 6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50%를 맞추래. 그런 뭐 CEO 비율을 50%를 맞춰야 돼. 그러면 그건 과연 공정한 건가? 이런 것도 나오게 되는 거고. 예를 들면은 뭐 경찰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약간 좋은 공기업 같은 거. 공기업이 아니죠. 좋은 그런 공무원은 50대 50을 맞추려고 하는데 청소부 이런 공무원은 50대 50으로 맞추려고 하지 않잖아요. 아니면 광부들 이런 직업은 50대 50으로 맞추려고 하지 않으니까 방향성이 잘못됐다. 지금 정책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우리 공격받는 건가? 제이쿤이 말하고 하는 거는 아까부터 계속 말을 했었지만 기회의 공정이죠. 그쵸? 예, 기회의 공정화를 얘기를 하는데 근데 반대로 지금 뭘 해야 되나 이게 정책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서로가 굉장히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발산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갈등이 심화되는 것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이념과 이념의 대결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이념이 어느 정도 정당한지 그리고 적절한지를 떠나서 지금 현재 남자와 대결을 하고 있는 이제 여성 인물들을 보면은 이제 본인이 페미니스트다. 페미니스타. 페미니스타 멋있지 않아? 페미니스트 플러스 스타.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중에서도 뭔가 발언력을 가지고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은 페미니스트. 아 이거 괜찮은데요? 정말인데? 네. 페미니스트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네. 근데 저는 그 페미니스트라는 말에 대한 정의를 좀 해보고 싶은데 과연 그분들이 생각을 하는 페미니스트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여성만이 배려를 받아야 된다. 그럴까? 그러니까 원래 정말 그럴까? 그분들이 생각을 하는 게? 근데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뭐 레디컬 페미니스트라든지 그렇죠. 뭐 그런 거 막 나눠진다고 하잖아요. 사실 진짜 페미니스트는 성소수자, 그러니까 여성뿐만 아니라 그런 소수 세력 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뭐 아동, 노인, 장애인 그리고 성소수자들 이런 거 다 포괄해서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는 게 페미니스트라고는 생각해요. 그게 원래 정의다. 근데 그거는 이제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만의 의견일 수도 있는 거지. 왜냐면은 예전에 유튜브에서 이제 페미니즘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영상들을 찾아봤었는데 네. 그러던 와중에 이제 구독자 수를 제법 가진 페미니스트 여성 유튜버의 컨텐츠를 보게 됐었거든요. 네. 이제 그분들이 하는 말을 들어봤었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불편했어 나는. 불편했는데 그 와중에 몇 가지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여성들은 그리고 이 페미니스트들은 힘들다고 이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느끼고 있었구나라는 거는 몇 개 확실히 공감을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는 공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반대로 이제 여성들 그리고 남성 페미니스트들도 논리는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페미니스트다, 여성운동, 여성인권주의자다 라고 하는 거겠지라는 생각까지는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제이쿠는 그거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아까 적절한 페미니즘 외에 다른 레디컬이라든가 네. 그 다른 범주를 벗어난 페미니스트에 대해 가지고는 진정한 페미니스트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페미니스트는 아니다. 진정한 페미니스트라는 건 사실은 이념적인 문제니까 네. 이게 원조야 이런 거 없잖아요 사실은. 다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그 이념이 다른 것 뿐이니까. 네. 근데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페미니스트는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그 사회적인 약자들을 전부 포괄하는 것이 페미니스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성만을 그 대상으로 잡고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페미니스트는 아니다. 제 입장에서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로 살짝 돌아가는데 제가 말했죠. 일본에서 저는 일본 여성들의 인권이 한국 여성들의 인권에 비해 가지고 좀 낮다고 생각한다고.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이쿠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일본 여성의 인권이 낮은 게 아니라 일본인의 인권이 낮다. 그냥 뭐랄까 군림하는 엘리트 관료들 이외에는 다 개돼지들이다. 너는 정말 모든 사람을 개돼지로 보고 있구나. 그냥 멍청하잖아요 국민들이 다. 그러니까 뭐랄까 물론 똑똑한 사람들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나이 든 사람들이 우국이라고 해야 될까? 그냥 멍청한 국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본도 아무 생각 없이 자민당 그냥 누르는 애들. 뇌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네. 일본 정부에서도 노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너네 정치야 신경 안 써도 돼. 우리가 할 테니까 너네는 이런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너네들이 즐거워하는 거 가지고 즐겨. 우리는 우리끼리만 정치할게.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이 좀 멍청해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일반 국민에 대한 인권 자체가 낮아진 거죠. 그 부분은 저랑 또 좀 생각이 통하는 바가 있어요. 저는 이제 국민들을 개돼지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여기서 선을 긋네. 당연하지. 난 그쪽으로는 안 갈 거야. 뭘 해야 될까? 가령 일에 대한 걸 생각을 해보죠. 네. 일본에 와가지고 사업을 하는 한국인 사장들이 얘기하는 게
일본인 직원이 오히려 다루기 쉽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그 일을 시켜놓으면 확실히 시간 대비 퍼포먼스를 결과를 뽑아내는 건 한국인들이 잘하긴 잘해요. 네. 잘하는데 일본인들은 뻘 생각을 안 해. 시켜놓으면 딱 그것만 딱 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켜놓은 것만 했기 때문에 문제긴 한데 아 맞아요. 반대로 그거 외의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정확한 지시가 있으면 정확히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때까지 사귀어봤던 이제 일본인들을 보더라도 좀 그래요. 본인이 회사를 위한 톱니바퀴다. 사회를 위한 톱니바퀴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해요. 네네네. 그것도 맞는 말이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긴 한데 그 과정에서 톱니바퀴긴 하지만 또 반대로 인간이잖아요. 네. 우리가 지켜야 될 권리가 있는데 가령 회사를 위해 가지고 우리는 희생을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한국인보다 일본인이 훨씬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일본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의식 발현이 또 적은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일본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불편함을 안 느끼는 것으로 봐요. 그쵸. 네.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이 시점에서 좀 역설을 느끼는 게 굳이 없어도 행복한데 개돼지여도 행복한데 넘어가 버렸는데 그런 선악과를 던져서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얘네들은 그냥 사육당하는 가축이니까 가축은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너 넘어갔다 그거는. 다시 돌아와야겠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더 행복한 것 같아. 반대로 제가 말했잖아요. 그 라떼는 없었다고 그런 거. 네, 페미니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고 남자는 여자 좋아했고 여자는 남자 좋아했고 걔 중에는 이제 남자가 남자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기도 했고 아무 생각이 없이 잘 살았거든 그대로.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PC가 들어오고 이런 인권에 대한 생각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게 인류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단계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소모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나? 아무튼 그 배돼지가 따뜻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먹고 듣고 싶다. 이런 전두환 같은 생각을. 그러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배돼지가 따뜻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 먹고 살기가 힘들어. 지금 당장 내일 아침에 먹을 걸 못 가면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면 과연 이런 생각을 할까요? 네, 이상으로 일본의 전두환 제이큰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아니야, 농담이고. 모르겠어.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부침을 겪고는 있는데 이게 한 10년 지나서 이게 정리가 됐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힘들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그러니까 결론이 없어요. 나는 그쵸. 그냥 서로 간의 의견은 활발하게 제시를 하되 인신공격은 하지 말고 신상을 터는 것까지는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의견 개진은 정말 많을수록 좋은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누군가가 인생에 피해를 입고 이런 거는 정말 지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이상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제이쿠는 배돼지가 뜨뜻한 것들이 개소리 한다라고. 따뜻해서 그래. 예, 이게 고통을 겪어봐야지. 지금 하루하루가 힘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긴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네, 일단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분들의 코멘트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되게 민감한 주제가 돼가지고 다뤄봤는데 좀 얕았어. 많이 얕았어. 어쩔 수 없어. 맞아. 건쟁이가 있었으면 좀 더 깊은 얘기를 해줬을 수도 있겠지만 분량이 2배가 됐겠죠. 그래 뭐 어떻게 나간 사람은 나간 사람인데 잘 살고 있겠지 뭐.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려? 그래. 유령인가? 이상하게 여기 귀신 있는 거 같아. 유령인가? 그 친구는 크리스찬이래 가지고 아마 귀신은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이고 우리 집에서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귀신 나왔다. 네, 오늘 두 분이서 아주 열심히 토론하고 있는 거 들으면서 옆에서 들으면서 재밌게 들었는데요. 그 페미니스트에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도 예전부터 좀 생각을 했었는데 한 번 정도는 일어나야 하는 과정이라고 좀 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옛날부터 이제 막 선거권,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에서는 뭐 선거권이 있는 일반인들이 상당히 지휘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실제로는 네. 노예층에는 없고 뭐 여성들한테도 없고 그리고 뭐 여성을 비판하는 뭐 옛날에는 마녀사냥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항상 일상 속에서 살아갔을 때 여성이나 그런 약간 지배계층이 아닌 사람들한테 피해가 있었다고 생각은 해요.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한 번씩 이런 일로 인해서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페미니스트 과정이 어떻게 보면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문제가 되는 건 이게 너무 양극화가 된 게 문제잖아요. 그쵸. 근데 한 번 정도는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양극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은 해봐야 되는 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부작용은 있지만 꼭 있어야 하는 단계다. 고름을 짜내는 과정이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이크처럼 전두환처럼 생각하진 않겠다라는 게 권쟁이의 스탠스. 여기서 또 선을 긋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기 보신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하죠. 네, 너무 양극화될 필요는 없고 이제 서로 간의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게 이제 좀 저만의 몸보신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유령의 네, 유령. 유령 겸 건쟁이었습니다. 집주인 겸 건영이었습니다. 건영이. 네. 건쟁이는 이제 저희 패널에서 나가서 스폰서로 포지션을 바꾸고요. 장소 제공. 건쟁이 집에서 지금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부터 계속 들려오던 수상한 웃음소리는 건쟁이의 웃음소리였죠. 네, 유령은 아니니까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중년 오덕 외노. 그리고 카나가와 현민 제이쿤. 진짜? 일본의 전두환 제이군 아니었어? 아니. 개돼지들로. 건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안녕.